자, 2025년까지의 제목이 거창한데, 이게 IMF 코로나19가 발발하자 주식시장은 일시적으로 대폭락에 빠졌다. 하지만 정부와 중앙은행이 막대한 돈을 퍼부으면서 주식시장을 살렸다. 이렇게 너무 빨리 그리고 너무 강범위하게 살리는 바람에 부실 기업과 부실 채권의 구조 조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경제 셧다운 기간이 길어지면서 좀비 기업 숫자가 더욱 늘어났다. 이렇게 2008년 금융위기 이후부터 2019년까지 만들어진 부실을 털어내지 못한 채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는 2021년부터 25년을 지나가게 된다. 2022년부터 25년까지 미국을 비롯한 주요 선진국과 신흥국의 기업, 가계, 정부 영역에서 부채 증가가 계속될 것이다. 주식, 부동산, 암호화폐 등 자산시장, 기업 채권 시장과 원자재 시장에서 버블 부실에 부실 쌓이는 상황이 펼쳐질 것이다. 하지만 긴축 5단계에 이르러서 경제 대침체 리세션 신호가 시작되면서 미국 채권 시장에서 BBB 등급 기업의 이자 지불 능력이 악화되면서 연쇄적인 신용 위기와 파산이 시작이 될 것이다. 미국 채권 시장의 위기는 미국 주식 시장, 암호화폐 시장, 부동산 시장으로 차례로 옮겨가면서 연쇄적으로 대폭락을 발생시킬 것이다. 그리고 연쇄 대폭락은 빛의 속도로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주식시장, 부동산 시장, 암호화폐 시장으로 옮겨가고 각국의 실물 경제도 한순간에 식어버릴 것이다. 만약에 연준이 긴축 3단계 부근에서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기준금리 인상을 갑자기 멈추거나 기준금리 인하로 핸들을 급하게 돌리면은 버블 대붕괴의 시간은 잠시 미뤄질 수가 있다. 그러면 리세션이 없는 경기 위축기로 경로가 변경된다. 하지만 이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조삼모사다. 버블 대붕괴 시간이 2025년 이후로 조금 더 미뤄졌을 뿐이고 그 다음번 대붕괴의 규모 가능성만 더 키울 뿐이다. 필자가 경제 대침체가 다시 찾아올 것이라고 예측하면 이런 질문을 자주 받는다. 경제의 대침체를 예측할 수 있다면 그것이 발생하지 않도록 막을 수 있지 않나요? 필자의 대답은 이렇다. 경제의 대침체가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인간의 생로병사 혹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의 사계절을 알면서도 막을 수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 대신에 경제 대침체가 반드시 온다는 것을 알고 있고 정확하진 않아도 어림셈으로 그 시점을 추정할 수 있는 통찰력을 발휘하면 충격을 최소화할 수가 있다. 겨울이 오더라도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하고 따뜻한 옷과 난방시설을 준비하면 겨울을 지혜롭게 잘 보낼 수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이 내용은 좋은 내용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코스모스가 많이 피었네. 네, 좋아요. 코스모스. 또 어디 갔나? 여기 안 가져갔나? 코스모스 흔들흔들 피어있는 길은 가을이 아니고 봄도 아니고 지금 여름인데 아이고. 자, 암호화폐는 테슬라 주가와 같이 간다. 테슬라 주가와 암호화폐가 그렇구나. 테슬라 주가. 암호화폐는 테슬라가 그것을 활용하기 때문에 버블의 특성과 패턴이 암호화폐 시장에서도 그대로 적용될까? 그렇다. 역사적으로 버블은 언제나 과소평가되고 언제나 예외 없이 붕괴했으며 버블 규모와 붕괴 규모는 비례하고 버블이 터지면서 버블이 시작되었던 원래의 위치나
그보다 약간 아래까지 하락하는 경향을 갖는다는 버블의 특성과 패턴이 암호화폐에도 그대로 적용이 될 것이다. 그래, 원래 기존에 흘렀던 거기에서 떨어진 것이 더 떨어지는, 좀 더 떨어지는 상황까지 갔다가 스톱한다, 이런 뜻이네요. 암호화폐의 황제적인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 추이다. 비트코인은 2021년 4월 13일에 63,674달러를 기록하면서 2015년 7월에 281달러 대비해서 227배까지 상승했다. 하지만 언제나 대폭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비트코인 가격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2015년 7월 31일 대비 68배까지 상승했지만 미중 무역 전쟁이 일어난 대형 악재를 만나자 83% 대폭락했다. 앞에서 언급한 버블의 특성과 패턴이 그대로 적용이 된 셈이다. 버블. 코로나19가 발발하자 거의 모든 투자 자산과 원자재, 곡물, 상품의 가격이 폭등했다. 비트코인 가격도 대폭등을 다시 시작했다. 2021년 4월 13일에는 2015 대비로 227배, 코로나19 발발 이전의 최고점 대비로는 5.5배 상승했다. 하지만 미국 장기 채권 금리가 상승하고 연준의 긴축 시작이 우려되며 중국이 암호화폐 규제의 칼을 꺼내자 일순간에 54% 폭락하는 흐름을 보였다. 이런 사실을 보면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버블의 특성과 패턴에서 예외가 아니다.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을 보면 테슬라 주가 움직임과 비슷한 점이 많다. 그린백은 지난 10년 동안의 비트코인과 테슬라 주식 가격의 변화 추세다. 필자의 분석으로는 비트코인과 테슬라 주가가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두 가지 큰 이유가 있는 것 하다. 하나는 투자자들의 미래 가치 투영이고 다른 하나는 막대한 유동성 공급이다. 필자는 이런 비유를 종종 한다. 암호화폐와 테슬라 주가는 같이 간다. 암호화폐만큼 테슬라 주식 가치에 대한 버블 논쟁도 많다. 테슬라의 CEO 일론 머스크도 비트코인이나 도지코인 같은 암호화폐의 열렬한 지지자다.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암호화폐의 가격이 오르내린다.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자금으로 막대한 암호화폐를 구매했고 비트코인으로 테슬라 자동차를 거래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테슬라와 암호화폐 시장이 점점 한몸이 되어가는 듯하다. 테슬라의 주가 수익률은 2020년에 9월에 1,000배를 넘겼지만 1년이 지난 2021년에 9월 현재는 400배의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비트코인처럼 테슬라의 주가도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면서 아슬아슬하게 우상향 중이다. 테슬라 주가의 버블과 붕괴 가능성에 대해 논쟁할 때 알아야 할 사실이 있다. 경이적인 주가 상승률을 기록한 회사는 테슬라가 처음이 아니다.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까지 닷컴 버블이 일어날 때 제3자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황제주로 등극했던 시스코 시스템즈 주식은 7년 만에 무려 105배 상승률을 기록했다. 주가 상승 곡선이 경기적인 기하급수적인 성장 효과를 보였다. 테슬라는 제4차 산업혁명이라 불리는 미래산업 버블 초기의 미래 자동차 황제주다. 테슬라도 최근에만 폭발적인 주가 상승률을 보인 것은 아니다. 지난 12년 동안 무려 2,201배 상승했다. 그것도 최근 약간 조정을 받은 탓에 상승률이 조금 낮아진 수준이다. 지금 당장 테슬라 주식의 버블 붕괴가 일어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닌 듯해 보인다. 하지만 필자는 테슬라 주가의 버블 붕괴는 예측하는데 10년 만에 몇 배가 상승했느냐, 실적 대비 주가 수익률이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은 부수적인 요소라고 생각한다. 당장 버블 붕괴가 일어날 것이라는 판단은 절반만 맞다. 필자의 예측으로는 테슬라 주식 가치가 지금보다 더 상승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다. 제3차 산업혁명이라고 불리는 IT 혁명 버블 초기에 네트워크 환제를 항저로 불렸던 시스코는 상장 후에 7년 만에 105배 상승했다. 그 후에 3년을 더해서 10년으로 늘리면
1029배 상승했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기술혁명 버블 초기에는 간간히 일어난다. 시스코에 비하면 테슬라는 12년 동안에 201배 정도밖에 상승하지 못했다. 제4차 산업혁명기의 미래자동차 황제적인 테슬라의 주가도 앞으로 3, 4년 동안에 주가 상승하면서 상장가 대비 1000배에 이르는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없을까? 불가능하지가 않다. 주식 가격이 부풀어 오르는 데에는 4가지 변수가 작동한다. 유동성, 펀더멘털, 투자심리, 착시 현상이다. 먼저 개별 주식이든 인덱스 상품이든 주가가 부풀어 오르려면 돈이 몰려야 한다. 기본 이치다. 돈이 몰리려면 돈이 많이 풀려야 한다는 당연한 논리다. 코로나19 이후에 엄청난 돈이 시장에 풀려 있다. 연준이 긴축을 시작해도 1, 2년은 시장 유동성이 급격하게 줄지 않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유는 펀더멘털이다. 즉 기업이나 국가가 돈을 잘 벌어야 한다. 유동성이 엄청나게 풀린 상황에서 펀더멘털이 강력하면 주식 가격은 무서울 상승세를 탄다. 1950년 이후에 미국 기업이 이익 추세와 다우지수가 어떻게 연동해서 움직이는지 보여준다. 전체적으로는 기업 이익 추세와 다우지수 추세가 동조되고 세부적으로는 기업 이익의 변화가 다우지수 변화에 선행해서 움직이는 모양새다. 주식시장의 방향은 펀더멘털의 추세와 거의 일치해서 움직이지만 시기마다 주식시장의 상승폭이나 속도는 그 당시 연준의 통화 및 신용정책에 따른 유동성 규모와 속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중앙은행이 저금리 기조를 장기간 유지하면 특정 시기보다도 유동성 증가 규모와 유통 속도가 점점 빨라져서 국가나 기업의 펀더멘털 수준보다도 더 높게 주식 가치가 상승한다. 버블 규모가 커진다는 말이다. 1990년대 일본 부동산 버블, 2001년 닷컴 버블, 2008년 미국 부동산 버블, 현재 주식시장 버블도 모두 장기간 초저금리의 영향을 받아 거대하게 부풀어 올랐다. 투자 심리는 특정 주식이나 특정 국가의 종합주가 지수가 펀더멘털보다도 더 높은 가치로 상승하는 데 영향을 준다. 투자 심리는 인기도다. 벌린 돈이 몰려서 오려면 인기가 있어야 한다. 인기가 있으려면 알려져야 하고 명분이 있어야 한다. 인기가 있고 명분이 있으려면 기대치와 호재가 있어야 한다. 테슬라 주가는 테슬라의 펀더멘털 상승세, 시장 유동성 증가, 투자 심리가 모두 반영된 가격이다. 여기에 해당 산업에서 글로벌 1등이라는 강력한 프리미엄까지 더해졌다.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가 던지는 비전과 그에 대한 신화적인 인기도는 투자 시장에서 강력한 심리적인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다. 그를 향한 신화적인 인기도는 암호화폐 시장에도 고스란히 이어져 테슬라와 암호화폐의 동조화를 만들고 있다. 주가가 부풀어 오르게 만드는 마지막 요인은 착시 현상이다. 착시 현상은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는데도 불구하고 주식시장이 한동안 상승 추세를 계속 유지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이다. 연준이 고용과 물가 과열을 막기 위해서 긴축 정책으로 전환하면 투자시장에서는 일시적으로 투자 심리가 위축된다. 그러면서 기술적인 조정이 일어난다. 하지만 주가 조정은 이내 진정이 된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올리는 행위가 경기 과열에 대한 긍정적인 대응이라고 투자자들이 심리적인 안정과 해석을 하기 때문이다. 연준이 긴축을 시작해도 썩 좋은 수준의 기업 이익이 지속되는 것도 주가 재상승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다. 기업 이익이 여전히 증가 추세를 유지한다는 지표가 계속 나오면 주식시장이 채권시장보다 매력적이라는 착시 현상이 발생한다.
지금까지 설명한 주가가 부풀어 오르는 데 영향을 미치는 4가지 요소, 유동성, 펀더멘탈, 투자 심리, 착시 현상을 종합해서 나타낸 것이다. 주가가 부풀어 오르는 이유를 알면 테슬라 주가가 추가로 더 상승할 수 있느냐에 대한 나름의 계산법이 설 것이다. 테슬라는 제4차 산업혁명 이후의 미래 자동차 황제주다. 시장에서 여전히 돈이 많다. 위드 코로나 국면으로 접어들면 소비는 추가로 상승하고 기업 매출과 순이익 증가 추세도 유지될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인프라 투자를 진행하면서 시장에 더 많은 돈을 공급할 것이다. 정부 투자가 늘어나고 내수 소비가 살아나고 기업 이익의 증가 추세가 지속되면 경제 성장률도 양호하게 유지된다. 일론 머스크가 던지는 비전과 그의 신화적인 인기도 잘 유지되고 있다. 이런 상황이라면 테슬라 주가가 앞으로 3, 4년 동안 더 상승할 가능성도 없지가 않다. 그럼에도 테슬라 주가는 기술주 중에서 최고의 버블을 안고 있다. 역사적으로 버블은 언제나 가소평가되고 언제나 예외 없이 붕괴했으며 버블의 크기와 붕괴 규모는 비례하고 버블이 터지면 원래 위치나 그보다 약간 아래까지 하락하는 경향을 보인다는 버블의 특성과 패턴을 테슬라도 피해갈 수는 없다. 제3차 산업혁명기 황제주로 등극했던 시스코는 상장 후에 10년 만에 1029배 상승했지만 닷컴 버블 붕괴기에 난리없는 추락을 했다. 그림에서 보듯이 시스코 주식은 88%까지 대폭락한 후 12년간 전 고점 대비 3분 1에서 5분 1 사이의 박스권에 머물렀다. 박스권 저렇게 팍 칠 땐 치고 저러다가 한번 또 빵 치고. 테슬라 주가의 대폭락이 언제인지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없지만 폭락일까 상승 반드시 한 번은 대폭락이 오는 것이 주식시장의 원리이자 세상의 이치다. 테슬라 주가의 대폭락이 일어나면 다음의 2가지 가능성이 있다. 첫째, 나스닥 전체 버블 붕괴냐? 테슬라 주식 단독 버블 붕괴냐? 시스코 주식의 대폭락 사건은 닷컴 버블 붕괴와 함께 일어났다. 앞으로 3, 5년 이내에 나스닥 전체의 버블 붕괴가 일어나면서 테슬라 주식도 대폭락할 것이다. 테슬라는 나스닥 종합 주가 지수나 다른 나스닥 기업의 주가보다도 훨씬 큰 폭으로 상승하기 때문에 나스닥의 대폭락이 일어난다면 평균치보다도 더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미래가 테슬라만의 것이 아니라 비트코인을 비롯한 모든 암호화폐 가격도 나스닥 전체의 버블 붕괴가 일어날 때 대폭락 규모는 그래서 버블이 터지면 버블이 시작되었던 원래 위치는 원래까지 경향을 갖는다. 버블 붕괴의 특성에 따라서 하락폭이 적해질 것이다. 한 가지 와일드카드 스태그플레이션 위드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투자 트렌드와 신호를 읽는 방법에 대한 필자의 생각을 정리할 때가 되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와일드카드만 더 생각해보자. 미래학자 와일드카드를 뜻밖의 미래라고 부르기도 한다. 필자가 가장 우려하며 추적 중인 뜻밖의 미래는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다. 위기 발생 가능 시점은 2022년 중반에서 2023년이다. 지금이네. 현재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플레이션에 주목하고 있다. 필자도 22년, 25년 가장 확률적으로 높은 미래를 부담스러운 인플레이션 상황으로 본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율이 부담스럽게 높아지다가 경제 성장률이 갑자기 저조한 상황이 도래할 가능성이 있다. 필자는 111 리바운드 효과를 설명하면서 111 리바운드 효과가 끝나면
경제 성장률 지표가 위기 이전의 평균으로 빠르게 수렴할 것이다라고 예측을 했다. 끊나? 안 끊는데 큰일 났네. 자, 글로벌 공급망 병목 현상으로 이렇게 그런 것이 그래서 가보자. 자, 앞에서 여쭈겠듯이 최소한 2020년 한 해에 글로벌 공급망 회복 지연과 병목 현상으로 물류비용 및 유통비용 증가가 지속되고 임금비 상승 고등도 지속되면서 인플레이션 상승 압력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2021년 9월 말 8월 연준 의장도 그동안 인플레이션 압력은 단기에 그칠 것이라는 주장을 꺾고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각보다 오래 지속될 가능성을 인정하지 않았는가? 자, 2020년 한 해에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인플레이션을 각오해야 한다. 자, 이런 부분은 참 잘 짚은 것 같네요. 역시 학자의 모습이라 할까요? 그렇네요. 자, 인플레이션이 높아도 경제 성장률이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은 경기는 영어했다는 것이 기본 원리다. 우리가 두려워하는 경기 침체가 발생한 시기, 수치와 관계없이 이렇게 경제 성장률 하락 추세가 길어지면 경기 침체로 전환된다. 미국 경제의 70%, 17%를 각각 차지하는 소비와 기업 투자가 위축되면 정부가 투자를 늘려도 경제 성장률 하락을 막을 수가 없다. 다시 강조한다. 2022년 중반에서 2023년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숫자는 인플레이션율이 아니다. 인플레이션율과 경제 성장률 수치 간의 관계다. 인플레이션이 높아도 경제 성장률이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 경기는 양호하고 투자 시장도 우성향이다. 하지만 인플레이션 숫자가 얼마든지 경제 성장률보다 높으면 경기는 추락하고 투자 시장도 충격에 빠진다. 바이든 시대의 4년 세계 경제 시나리오에서 제시했던 2022년 중반에서 2023년 사이에 생각해 볼 만한 미국 경제 시나리오들이다. 필자는 2021년 8월에 이 그림의 4가지 시나리오를 발표하면서 뜻밖의 위기 시나리오가 전개되는 경로를 다음과 같이 설명을 했다. 스태그플레이션. 뜻밖의 위기 시나리오가 뭐냐? 2021년 실물 경제가 회복 국면에 진입하지만 2022년 중반경에 111 리바운드 효과가 끝난다. 리바운드 추가 경제 상승 동력이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하지만 공화당과 민주당의 갈등으로 인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안이 대폭 축소가 되어 실시되거나 혹은 그렇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프라가 실패를 결과로 미국 경제 성장률은 코로나19 이전의 평균치로 빠르게 수렴되고 시장이 실망감을 안긴다. 이런 상황에서도 코로나19 시기에 풀린 엄청난 유동성은 시장에 계속 영향을 미치고 많이 풀었기 때문에 자산시장, 부동산과 주식, 상품 가격 인상에 압력을 가한다. 주식시장은 여전히 높은 인플레이션과 자산시장 버블에 대응하기 위해서 긴축 속도를 올릴 것이라고 우려한다. 투자 심리가 서서히 얼어붙으면 주식 가격이 일시적으로 폭락하고 실물 경제 분위기도 나빠진다. 그러나 연준은 낮아지는 경제 성장률과 주식 시장 침체 때문에 긴축 시점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인다. 시장은 더욱 혼란스러워진다. 바이든 행정부와 민주당은 2020년 중간선거에서 상하원 가반을 지키기 위해서 친노동 정책의 가속도를 내면서 임금 상승 압박을 키운다. 바이든 행정부의 환경정책, 가스 감축과 무역 간 연계 강화로 탄소 국경세 도입 현실화, 2035년 전력 부문 온실가스 순배출량 제로 목표, 2050년 미국 (100% 청정에너지) 더 기업의 비용 증가를 불러와 인플레이션을 상승의 압박을 더한다. 법인세, 국외소득세 등도 줄줄이 인상되면서 기업을 압박한다. 결국 기업의 비용은 늘어나고 이윤은 줄어든다. 미중 패권 전쟁도 다시 고조되면서 글로벌 시장의 긴장감을 높인다. 코로나19로 무너진 글로벌 공급망 회복이 생각보다 늦어지면서 원자재 및 수입 물가 높은 수준에서 좀처럼 내려오지 않는다. 결국 경제 성장률은 하락하고 인플레이션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불간의 역전 현상이 발생한다. 미국 경제 위험 신호가 연이어 나오자 세계 경제도 연달아서 혼란에 빠진다. 만약에 22년부터 23년 사이에 뜻밖의 위기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고 해도 천만다행인 사실이 하나가 있다. 스태그플레이션 혹은 경기 침체 상황이 발생하면 그 기간은 대략 6에서 18개월 이내에 종료된다는 점이다. 그래요? 13 종료된다고? 참고로 한국의 경우에 경기 침체 상황이 빠지면 그 기간은 대략 1에서 3년 지속이 된다. 한국은 기네. 한국은 2022년 중반부터 23년 사이에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초기가 가장 안 좋다. 초기에는 위기에 대응하는 주체인 중앙은행과 정부가 우왕좌왕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경제와 물가가 동시에 하락하는 디플레이션이 발생하면 연준과 정부가 통화 확장 정책과 재정 확장 정책을 동시에 구사하면 된다. 둘 다 일관되게 돈을 풀면 된다.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면은 연준은 긴축 정책을 통해서 이게 여러 가지 갈등이 생기면은 어렵겠네요. 시중에 풀린 돈을 회수하고 정부는 지출을 줄이면 된다. 둘 다 일관성 있게 긴축을 하면 된다. 일관성 있게. 디플레이션과 인플레이션은 방향만 잘 맞추면 된다. 하지만 경제와 물가가 서로 반대로 가는 상황은 원화이든 긴축이든 어느 한 방향을 쉽게 선택하기가 어렵다. 현재 상황에서 뜻밖의 위기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확률적 가능성은 낮지만 세상 일은 아무도 모른다. 설마 하는 사태가 1년에 한두 번은 일어나지 않는가? 설마가 잡을 수 있다. 나름대로 일리가 많은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정리 끝.